제가 모의로 투자한 네이버, 카카오, 오뚜기, 농심,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에 대한 7번째 동영상입니다. 이번 주는 연휴가 이틀이나 있어서 3일간의 변화밖에 관찰할 수 없었는데요. 지난주와 동일하게 주가의 변동과 한 주 동안 그 기업에 관한 뉴스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. 먼저 네이버입니다. 이번 주 초 주요 증권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SK증권, 미래에셋대우, 현대증권 세 곳으로부터 중복 추천을 받았습니다. 국내 모바일 광고와 일본 라인 광고 매출 증가로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제가 일본과 대만을 여행했을 때 현지 사람들이 카카오톡보다 라인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또 현지의 이모티콘이나 몇몇 서비스들은 해외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외국인들의 성향에 라인을 맞출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검색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검색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카테고리화가 되어 나오는가 하면 그 검색어를 이용한 이용자들끼리 대화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뿐만 아니라 네앱 연구소를 통해서 각자의 사용 패턴에 맞춰 네이버 홈을 설정하는 등 한층 개인화된 모바일 네이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들과 증권가에서의 추천에 힘입어 이번 주 네이버를 통해 3,000원의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다음은 카카오입니다. 이번 주 카카오의 최대 뉴스는 저번 주에 이어 베끼기 논란이었습니다. 이번에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카카오 간편송금이 비바 리퍼블리카의 토스 간편송금과 매우 유사하다는 주장입니다. 서비스 계약 구조와 계좌 승인 방식 등 토스의 아이디어를 거의 그대로 사용한다고 비바 리퍼블리카는 주장했습니다. 이에 대하여 카카오는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유사성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카카오가 이러한 카피캣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. 이러한 영향으로 이번 주 카카오의 주가는 부진했고 결과적으로 500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. 다음은 오뚜기입니다. 이번 주 오뚜기의 가장 큰 뉴스는 미래에셋대우와의 100억원 규모 상당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차결한 것입니다.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은 기업이 경영권 방어나 주가 관리 등을 위하여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. 이 경우에는 쉽게 말해 오뚜기가 미래에셋대우에게 자금을 위탁하고 그 자금에 대한 운용 방식을 맡기는 것입니다. 이는 직접 거래하는 비용을 줄이고 금융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이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러한 신탁 계약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 때문인지 이번 주 오뚜기의 주가로 결과적으로 54,000원의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다음은 농심입니다. 지난주 동영상에서 소개했던 드레싱 누들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인기는 짬뽕라면의 경우처럼 그리 오래갈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습니다. 그 이외에도 농심의 백산수가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41%나 성장하면서 생수시장에서의 점유율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승하였습니다. 이러한 기회를 놓칠 리 없는 농심은 백산수의 여름 광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.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이번 주 농심의 주가를 통해 결과적으로 15,500원의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다음은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입니다. 태양의 후예 종영 이후 넥스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고 있는데요. 하지만 아직까지 거래량은 제가 투자한 5가지 종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높은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주가의 등락은 거의 미미했고 그 결과 이번 주 350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. 이상으로 제가 모의로 투자한 5가지 종목에 대한 7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